형제 떠난 부산 항에 가슴 비우네 야속한 힘을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김영대 평론가 어렸을 때 조용필 씨의 모습을 분명히 봤잖아요. 어느 정도였을까? 그 80년대 내내 기억에 TV를 켜면 조용필 씨가 나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좀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나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수는 조용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조용필 씨의 정말 절대 전성기라고 하는 그 10년간이 사실은 80년대였었고 그럼요. 한 10년을 갖다가 이 가수가 전부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수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가 되는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그 실제로도 80년대 내내 소위 말하는 그 인기의 척도가 되는 가수왕 있지 않습니까? 네. 조용필 씨가 거의 석권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조용필 씨가 못한 시즌에 가수들이 주목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전영록 씨가 그랬고 예. 김수철 씨가 그랬고 조용필이라는 아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람을 넘어서서 가수왕이 됐다는 걸로 평생 동안 커리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예 조용필 씨가 가수왕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 네. 이런 말을 사실은 지금 뭐 X세대 이상의 연령을 갖고 있는 팬들은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랬던 기억. 조용필 하면 이제 뭐 좀 식상할 정도로 그 얘기를 먼저 하는데 오빠 부대 그렇습니다. 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 열정의 시간을 보내고 조용필 씨가 시초였던 거죠. 저는 이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해외 가수 못지않은 팬덤을 국내에 사실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가수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뭐 과거에 사실 뭐 클리프 리차드 같은 가수도 있었고 비틀즈 뭐 대단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팝스타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가수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더 높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슈퍼스타라는 지위를 부여하곤 했었는데 예. 사실 그 슈퍼스타라는 말에 국내 가수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걸 수치로 기록해 볼 수도 있는데요. 누적 음반 판매가 1,000만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그 1집이 79년에 이제 창밖의 여자 아닙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이게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밀리언셀러를 공인을 하는 건 이제 80년대 후반이 넘어와서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100만 장의 시대를 열었던 가수기도 하고요. 72년이었을 겁니다. 그 불멸의 히트곡이죠. 돌아와요 부산항. 예. 형제 떠난 부산 항에 가슴 비우네 어떻게 보면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인기가 부산이라는 로컬을 거점으로 이제 전국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또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왜 그렇게 거대한 이제 이 히트를 몰고 왔냐는 건 노래 자체도 있는데 또 하나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부산항이 돌아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총련계 일본 맞습니다. 제1동포들입니다. 예. 동포들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려와서 막 바다에서 오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노래인데 이 네. 노래가 이 고국 방문을 하는 제일동포들의 노래다 해갖고 맞습니다. 사람들 네. 마음을 너무나 많이 울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그런 뭐랄까 이게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넘어서
외국에까지도 의미 있는 노래가 된 그럼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정서가 있죠. 그 한의 정서라든지 그 노스텔지어의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이유가 돼서인지 이 노래가 굉장히 또 그 범아시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도 많이 번안이 돼서 불려졌었고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도 조용필하면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알죠. 나이 든 세대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를 줄도 압니다. 맞습니다. 부를 줄도. 예, 떠올릴 정도로 그런 히트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용필을 얘기할 때 그 대단한 인기 못지않게 그의 이제 활동 수명, 음악적 다양성 이건데 예컨대 79년에 일집 음반을 내서 정규 19집이 2013년에 나오는데 그때 히트곡 1위를 했던 바운스 노래잖아요. 네. 이 다양성 거의 반세기 동안 활동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고 대중의 사랑이 그만큼 지속됐다는 건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정말 그 끊임없는 탐구심과 성실함의 그런 어떤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뭐 마운스라는 곡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본인이 가지는 독특한 어떤 음악적인 좀 철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데뷔한 지 뭐 30년, 40년 된 가수라고 해서 과거에 안주한다든지 혹은 내 과거의 영광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음악적인 그런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왕성합니다. 예,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또 늘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실 그 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 어떤 본인만의 독특한 철학과 저는 그게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LP 시대, 카세트 테이프 시대, 그리고 CD 시대 90년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디지털 음원 시대인 2000년대까지도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조용필 씨는 왠지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안쓰러움이 이 대중들 서민들에게는요 나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 같은 그 대단한 하늘의 별 같은 존재의 스타들도 많이 있는데 조용필은 내가 이렇게 감싸고 안아줘야 될 것 같은 많이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조용필에서 딱 조용필의 실물을 보면 정말 평범하고 사실 작은 작은 그리고 동네 아저씨. 저런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싶고요. 예. 정말 이 목소리는 정말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용필 선생이 판소리도 배우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그 목소리가 정말 타고나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금도 라이브를 들으면 저는 가끔은 과거에 비해서 노래를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원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 조용필이 또 노랫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이제 조용필 선생의 그런 음악들에서 가사의 의미를 분석한 책들도 이제 출간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조용필의 노래에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조용필의 음악 속에서 늘 이 노랫말이 좋다. 가사가 좋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삶의 내 어떤 부분을 반추하게 만든다. 뭐 바람의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감탄하는 노래예요. 이런 음악들 들으면 그 가사가 그 담고 있는 어떤 힘 그리고 그 힘 있는 가사를 사실은 정말 완벽한 가창으로 구현했을 때만이 그 가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잠재력이 끌어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음악만큼이나 또 가왕 조용필의 그 노랫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가장 개인적으로 딱 와닿았던 노래 있습니까? 저는 80년대 어느 날 그 가슴이 메어진다는 표현 있죠. 네. 정말 거의 벽을 부여잡을 만큼 했던 게 조용필의 큐라는 노래였어요. 큐 좋죠. 큐가 가사가 어떻게 되죠? 너를 맞습니다. 네. 따라를 못하겠네. 울지마 다시는 울지 않겠다. 저는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조용필의 뭐 80년대나 90년대 히트곡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경우도 당시에 노래 앞부분에 정말 랩이기도 하면서 뭔가 나레이션이기도 한 멋있죠? 그리고 멋있죠. 무엇보다. 네.
그런 호방한 그런 느낌들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화려한 그 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죽고도 험한 곳. 어디가 꿈인지 어디가 맞습니다. 생시인지 네, 모르겠다. 네.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네, 그런 그 노랫말도 그렇고 그 세련된 멜로디, 편곡. 저는 그 꿈이 수록된 그 앨범 자체가 이제 드림인데요. 예, 가요계에 손꼽히는 또 명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지난 것도 요즘 보면 촌스럽네 이렇게 되는데 조용필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음악적 내용물이라는 게. 80년대에 가능한 모든 음악적 실험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사실 하고자 했던 거는 늘 단순 명료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장르의 그 최고 수들의 음악을 내가 최대한 한번 따라해보고 싶고 우리가 한때 꿈으로 생각했었던 영미권의 팝 음악, 락 음악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정수까지 한번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매번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조용필이라는 색깔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락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심지어는 댄스 음악도 그렇고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모든 장르를 사실은 자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고 조용필 씨가 거의 모든 장르를 다 섭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장르의 모든 음악이 다 조용필화되더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역시 그의 능력인 거죠. 내년에 이제 조용필의 데뷔 55주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한국 가요계의 조용필이란 무엇일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영미권의 팝 음악이라는 거에 오랜 세월 열등감을 느꼈고 그것들을 따라잡고자 애를 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가요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것에서 상대적인 저열함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최초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최초의 한국 가요의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새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누구와 겨뤄도 뒤지지 않을 가수를 갖게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가수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90년대에 나왔던 수많은 신세대 가수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자란 2000년대의 K-팝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한 조용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